안녕하세요. 자, 2018년 제3회 전기기사 기출문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법규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수업에 앞서서 간단하게 과목 소개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흔히 말하는 법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장이 둘, 넷, 6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 6개 장 중에서 20문항이 나옵니다. 문제 비중은 고루고루 이렇게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의 과목이죠. 그래서 암기를 조금만 잘해 주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설비 기술 기준은 저희가 볼 때는 최소 15개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저는 한 18개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정도를 맞춰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얘는 봐야 될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투자하셔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자, 같이 보죠. 81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동기를 뭐라고 하냐면 회전기라고 합니다. 자, 회전기는 7kV를 기준으로 해서 7kV 이하냐 아니면 7kV, 7000V죠? 초과냐 이런 식으로 7kV 초과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얘는 실제 사용 전압의 몇 배? 1.5배를 해서 나타내게 돼 있고요. 자, 이게 초과일 경우는 1.25배를 해서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보면은 여기 7000V 이하 7.5 초과 맞죠? 그래서 하나는 1.5배, 하나는 1.25배인데요. 이게 뭐가 같냐면 우리 비접지 절연 내력 시험의 기준과 명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전기 있죠? 여기 회전기 종류 이렇게 나오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요 문제는 바로 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1.5배니까 220V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몇 볼트가 나오는데 얘가 뭐보다 작냐면 500볼트보다 적어요. 이게 몇 볼트가 나오면 330볼트 나오네요. 이게 330볼트가 나오는데 얘가 뭐보다 작다? 500볼트보다 작기 때문에 500볼트 미만일 경우에는 뭐로? 500볼트로 규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4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330을 찍는 게 아닙니다. 2번에 330인데 저걸 찍는 거 아니라 500V 미만일 경우에는 500V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절연 내력 시험이 잘 나와요. 선로에서의 절연 내력 시험 그게 잘 나오고요. 회전기는 잘 안 나와요. 82번. 자, 66kV 가공 전선과 6kV 가공 전선을 동일한 지진물에 병가하는 경우 자, 특고압 가공 전선로 자, 특고압 가공 전선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특고압이죠. 자, 이때 단면적은 몇 미리스퀘어 이상의 경동 연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특고압 가공 전선과 그리고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죠. 특고압 보안공사 일 경우에는 기준 전압이 있습니다. 바로 몇? 100kV 300kV 그리고 300kV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100kV 미만일 경우에는 55mS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요. 얘는 150 mS. 얘는 2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를 말하는 건데요. 자,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66이죠? 자, 66kV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설 기준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죠. 그 법 안에서
예, 답을 찾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55 미리스퀘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하여튼 요게 요런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66kV도 있고 22.9kV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154kV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전 회차에서는 154kV를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54kV는 뭐가 돼야 돼요? 150mSq.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보안공사, 가공전선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83번. 발전소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장치의 주 공기탱크에 시설하는 압력계 최고 능금의 범위. 자, 여기 보시면 압력계 최고 능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은 항상 몇 배?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뎌야 되며 몇 분간? 10분간. 이게 조건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1.5배 10분간입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1.5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다? 압력용기 시설 기준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가하여 10분간 견디어야 한다. 예, 답은 3번. 요거는 은근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형태. 자, 84번. 요거는 이제 별표를 쳐야죠. 안전율이 나왔죠. 안전율은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재수가 좋으면 두 문제도 나와요. 자, 안전율인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지지물이죠. 예, 우리 지지물의 안전율은 2.0입니다. 자, 목주든 뭐든 간에 안전율은 2.0인데 옆에 희한한 단어가 붙네요.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 자, 이게 이제 애매한 거죠. 원래는 이 풍압하중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이상시 상정하중이라는 게 나와요. 이상시 상정하중 이라는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단어 대신에 풍압하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지물이 있을 경우에 이 지지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완급이 가고요. 자, 그러면 이 지지물에 대한 뭐가 있다? 안전율이 있는데 그 안전율이 2.0이란 말이죠. 근데 이상시 상정하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얘가 놓인 위치가 협곡 같은 데는 축풍하중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예, 흔히 말하는 축풍하중이 풍압하중이 되는 겁니다. 풍압하중이 다른 지형에 비하여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상시 상정하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율이라는 건 바로 설계하중에 대한 설계하중, 그리고 여기는 인장강도입니다. 그럼 인장강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자,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자, 만약에 제가 요런 제품을 만들었다 할게요. 요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요놈에 대한 실험실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있죠. 얘를 위에서 프레스를 눌렀을 때 어느 정도의 힘에서 얘가 으스러진다, 부러진다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가 있죠. 그거를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인장 강도가 클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안전율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설계 하중이 작을수록 안전율이 커지는 거죠. 설계 하중은 당연히 뭡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다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력이 있겠죠. 그럼 이 장력은 우리가 설계할 때 고려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얘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 지지물을.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 바로 설계하중. 다른 말로 여기선 수평하중, 수평 장력이 되겠죠? 이런 설계하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하중에서 뭐가? 예, 바로 풍압하중을 고려한다라는 건 설계하중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중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로 안전율은 더 줄겠죠. 그러니까 이상시 상정하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한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안전율이 조금 더 하락하겠죠. 왜? 얘가 커져서 그래요. 설계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3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풍압하중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3번에 있다. 아, 죄송합니다. 2번에 있다. 2.33이니까. 자, 그래서 기초 안전율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운 게 뭐였냐면 지지물이죠. 지지물은 2.0, 상정하중은 1.33. 요거 얘기했고요. 가공전선 2도, 지선 있죠? 요건 다 몇이다? 2.5다. 근데 여기서 2도에서는 자,
전선을 가공 전선을 경동선을 썼느냐 아니면 내열 동합금선을 썼느냐에 따라서 예 안전이 바뀌어요. 그래서 2.2. 그래서 요거 되게 잘 나와요. 2.2, 1.33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예, 케이블 트레이 1.5 뭐 이 정도 상식적으로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표 있죠.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수강생분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려고 그러면 뭐 10개년치를 계속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치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또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나옵니다. 실제 요 안에서 100% 한 문제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율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다루는 부분이니까 요 표 자체를 다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굉장히 쉬운 문제. 답은 예, 2번에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죠. 85번. 자, 그림과 같은 에러는 어떤 크기로 동작하는 기계 명칭인가 이렇게 돼 있죠. 우선 L1이 뭔지를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자, 딱 봐도 몇 종 접지입니까? 1종 접지죠? 그러면 요거는 대지와 닿고 있는 1종 접지고 여기 갭이 좀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뭐다? LA가 되죠? 라이팅 어레스터 피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레기예요. 그러면 우선은 피레기는 달록이는 아니겠죠. 이 스위치는 아니고 피레기인데 이거 두 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 내에 쓰는 통신 설비 및 기기는 몇 볼트? 1000볼트 이하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볼트 이하에서 동작되는 피레기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1000볼트 이하의 피레기가 있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가죠. 자, 86번. 지중 전선로에 있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한 크기. 시험 문제 탑 클래스죠, 얘도. 진짜 잘 나와요. 자, 별표 쳤어요. 예, 몇 세제곱미터? 그러면 우리는 1세제곱미터밖에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중함의 크기가 여기 1, 여기 1, 여기 1이다. 예, 이때 이 지중함에 폭발성 우려가 있는 가스가 침입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쓰레기 매립장 옆쪽에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게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가스를 방출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의 지중함의 크기는 뭐가 된다? 예, 이러한 형태의 1세제곱미터 정도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침입할 수 있는 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지중함을 별도로 두어 뭐를 한다? 가스를 방출시켜야 된다. 그놈의 크기가 뭐다? 1세제곱미터.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 그래서 몇 세제곱미터냐라고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1세제곱미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87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9kV인. 자, 우선 22.9kV가 나오면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3상 4선지 다중 접지 방식에서 지중 전선로의 절연 내력 시험. 자, 우리 아까 절연 내력 시험 얘기했는데 나왔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직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중 접지라든가 이런 다중 접지라든가 25kV 이하인 선로에서는 자, 절연 내력 시험을 해줄 때 몇을 곱해 주게 돼 있냐면 사용 전압의 0.92배를 사용 전압의 0.92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압이 몇이야? 22.9 볼트 곱하기 0.9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직류. 직류는 사용 전압의 몇 배, 교류의 몇 배, 2배의 여유를 주게 돼 있죠? 요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 답이 요게 나와요. 그래서 요 문제 말고 요 앞전에 있는 이게 시험제 되게 잘 나오는데 앞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아, 이거는 당연히 0.92만 하면 돼. 그거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직류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답이 이렇게 갑니다. 요거 곱하기 2배 하셔야 되니까.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표로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우리 비접지 얘기했죠? 예, 7kV, 예, 초가 이하. 그래서 이건 똑같죠? 회전기랑 똑같아요. 회전기랑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탑 클래스는 당연히 25kV 이하인 다중 접지 방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0.92배를 해준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다중 접지는 25kV 이하일 경우에 0.92배를 해준다. 자, 직류로 시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류로 시험할 경우에는 교류 사용 전압의 몇 배? 2배를 해준다. 그래서 요렇게 식이 나오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몇 분간 견뎌야 된다. 10분간. 하여튼 몇 분간 나오면 무조건 10분간 찾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기준 내력 시험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표를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예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놈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외우시면은 맞출 수 있고 못 외우시면 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정리하자.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100%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책에다 메모를 좀 해놓고 시험지 같은 데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2번, 3번 더 보셔야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이건 뭐 강의를 들을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되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8번. 특고압용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장치 고장이 생긴 경우를 대비한 어떤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가. 자, 우리 냉각장치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만약에 이제 냉각장치인데 얘는 변압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터빈 발전기, 발전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발전기는 항상 뭐와 연관이 되냐면 수소가스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스가 나오고 이 수소가스는 몇 프로 이상? 85% 이상을 유지. 만약에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경보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도 별도의 뭐가 필요하다? 경보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되는 거죠. 하여튼 냉각장치는 발전기, 변압기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발전기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항상 수소가스가 85%를 유지해야 되는데 85% 유지 못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경보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거고 시험장에서 많이 볼 거는 이 85%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89번 문제 보죠. 자, 금속 덕트 공사에 적당하지 않는 거. 자, 금속 덕트라는 거는 자, 몰드랑 덕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몰드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작아요. 뭐 무슨 우리 말하는 우리 오픈마켓이라든가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뚜껑이 이렇게 닫히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몰드가 되고 덕트라는 거는 얘보다 커요. 그리고 덕트는 금속함처럼 생긴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커져요. 대신 뚜껑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덕트든 몰드든 공사를 할 때는 첫 번째 절대 요 안에서는 뭐 관이든 뭐든 안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접속점은 별도의 정션 박스라는 데가 있어요. 연결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접속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몰드라든가 덕트는 말단이 뭐가 돼야 돼요? 막혀야 됩니다. 개방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 방폭, 즉 내연성 가스가 들어가면 안 되는 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다? 개방을 시켜서는 안 된다. 밀폐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전선은 당연히 절연전선 써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답은 2번이 딱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도금 이런 거는 당연히 해주면 좋겠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뿐이죠. 되게 이제 스테인레스를 많이 써요. 스테인레스. 산화 때문에 그러면 전식이 아닌 이상은 뭐 굳이 뭐 아연 도금까지는 안 해도 스테인레스 재질만 돼도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90번 3.3kV 계기형 변성기의 2차측 전류의 접지 공사는
자, 요게 3.3kV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 고압, 예, 특고압이 있죠? 그러면 저압일 때는 몇 볼트? 교류 600V. 그 다음에 고압은 600V에서 7000V까지죠? 그러면 7000V는 7kV입니다. 7kV 초과할 때가 특고압이죠. 그러면 쟤는 뭐예요? 고압이죠? 자, 그러면 고압 계기용 변성기란 뜻이에요. 그러면 고압 계기용 변성기는 2차 측 전로에 몇 종 접지 공사를 하는가? 제3종 접지 공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표로 가져왔어요. 예, 요거 표 100% 다 시험 문제 나오죠. 제가 이렇게 별표를 딱 쳐놓으면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는 반드시 나오고요. 2개 내지는 3개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게 다른 과목보다 더 정해져 있죠, 얘네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각 접지 공사의 종류와 그와 매칭되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외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쭉 외워주시면 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많이 하는 접지는 뭡니까? 제3종이겠죠? 그래서 제3종은 고압 계기용 변성기 PTCT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고압이었죠? 그러니까 3종이 되는 거고 특고압 계기용 변성기 PTCT인데 특고압인 경우가 있어요. 154kV 뭐 이런 거. 예, 그럴 경우에는 뭐다? 1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시험 문제를 제일 잘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2종이죠? 예, 2종에서 이 IG는 1차 측 지락 전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놈을 이제 우리 150을 그놈으로 나눈 거. 그래서 2차 측 증성선을 접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다? 혼촉 시 2차 측에 고전압이 돼서 사고가 나는 거를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자 하는,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2차 측을 중성점 접지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제3종 접지 같이 보시면 되고 특3종. 예, 특3종은 수중종 조명이 들어갈 수 있고 요 400V가 되게 중요합니다. 400V 미만, 400V 이상 같이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의 값을 물어보죠. 저항 제1종 10 요거는 150을 IG로 나눈 거 100 요거 10 그러면 1종하고 3종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전선의 굵기가 달라요. 자, 요건 6mm 스퀘어, 요건 2.5mm 스퀘어 이상. 자, 그리고 얘도 2.5mm, 그러니까 3종은 무조건 2.5mm 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종일 때는 6mm 스퀘어하고 16mm 스퀘어가 있죠. 이거는 고저일 때고 변압기가 얘는 특고 저일 때. 특고 저일 때. 굵기가 그래도 달라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100% 한 문제, 많이 나올 땐 2-3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표를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리면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별표를 꼭 치고 넘어가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과목들은 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되죠? 그러면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자, 하여튼 접지공사는 저희뿐만 아니라 소방,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이런 데서도요 계속 나와요. 시험제 되게 잘 물어봐요. 자, 91번 특고압 옥외 배전용 변압기 한 대일 경우에 자, 일반적으로 특고압 축에는 무엇을 시설해야 되는가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1차 측. 아니 1차 측 변압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앞쪽에 차단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차단기가 있어야 돼요. 1차 측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단기 찾아주시면 돼요. 답은 4번. 예, 답은 4번이다. 아주 간단한 거죠? 예. 다음 문제. 자, 92번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있어서 갑종 풍압 하중을 계산할 때 수직 투영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풍압 기준은 틀린 거.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형 있죠, 원형. 자, 원형은 이게 A종이든 목주든 철주든 또는 단주든 간에 단주라는 건 철탑 모양의 철탑인데 원형 모양의 철탑을 말하는 겁니다. 요렇게 생긴 철탑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철탑. 좀 너무 과하네. 이렇게 생긴 철탑이 있어요. 실제. 이런 걸 단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철탑.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단주라고 하는데 둘 다 원형이에요. 원형은 무조건 588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잘 보시면 돼요. 철탑일 때. 철탑은 1, 2, 5. 요거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렸어요. 왜? 원형은 무조건 588이에요. 아시겠죠? 예, 재질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의 종류가 중요해요. 왜?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겉에 보여지는 모양체에 따라서 풍압 하중이 바뀌는 것이지 걔가 뭐 돌로 됐어, 나무로 됐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그거에 대한 요소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요 588, 125 요거 두 가지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병종은 갑종의 2분의 1이다. 요 2분의 1 꼭 좀 알고 계십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뭐 얘네 두 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건 운이에요, 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잘 안 나오고 요 중에서 나와요. 풍압하중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병종도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갑종이 항상 몇 배? 2분의 1배로 규정하게 돼 있다. 자, 93번 문제. 3상 4선식 22.9kV. 자, 22.9kV가 나왔죠? 22.9kV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요. 항상 22.9kV는 별도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 자, 어디에다 동그라미? 통신선 첨가. 요거. 네, 우리가 통신선을 첨가하고자 할 때의 통신선과 22.9kV 사이의 이격거리입니다. 요거는 답이 0.75가 돼요. 0.75m, 75cm. 그래서 요게 이제 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의 이격거리라고 해서 시설 기준이 있어요.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죄다 60이고요. 특고합은 그놈의 2배, 1.2배. 그리고 22.9kV는 특고합이긴 하지만 뭐다? 0.75, 75cm를 잡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뭐 아주 잘 나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참고적으로 봐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제가 아주 잘 나오면 별표를 친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자, 94번. 특고합 가공전선로에 도로 등과 교차하는 경우 특고합 가공전선 도로 위에 시설될 때 보호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보호망 시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망은 자, 위에 특고합이 이렇게 가면 밑에 이제 보호망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보호망이 있을 때 요 보호망의 격자 크기 맞죠? 예, 요 보호망 상호간의 격자 크기가 있겠죠? 요 격자 크기가 1.5m, 1.5m 이하가 돼야 돼요. 그죠? 예, 요게 돼야 되고 요놈의 굵기는 5mm. 예, 또는 3.5mm. 예, 5mm인가요? 5mm. 예. 또는 3.5mm 맞아요. 3.5mm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5mm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몇 종 접지한다? 예, 1종 접지해야 돼요. 요 시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이 돼야 돼요? 예, 4번이 되고 얘는 4.3일 거예요. 이게 지선하고 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명확하게 요거 1.5, 1.5, 그 다음에 1종 접지 5mm 뭐 이렇게 잡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건 잘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별표 같은 거 안 치잖아요. 뭐 맞추시면 좋고 못 맞추시면 다른 거로 승부 보셔야 돼요. 좌우지간 저희는 몇 개 이상? 15개 내지 16개 이상만 나와주면 되고요. 많이 맞을 때가 18개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자, 요 고압용 이동전선이죠? 예, 고압용 이동전선은 요건 문제 안에 답은 있어요. 예, 딱 보면 고압용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 답은 4번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고압용 전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옥내 고압전선 시설 기준은 절연전선으로서 6mm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고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동전선은 자,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로서 예, 지락이 생겼을 때, 즉 뭐냐면 선로 내에서 고장이 났을 때 이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는? 이동전선에서는. 그럼 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 답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고적으로 예, 문제답식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69번.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 도로를 횡단하여. 이 단어가 나왔죠? 도로를 횡단하여. 자, 가공전선을 시설하고자 한다. 지표상 높이. 자, 우리가 이제 전선로가 있고요. 자, 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 도로가 있을 때 요 높이 있죠? 요 높이는 예, 몇 메다? 6m. 전압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뭐가 있어요? 레일, 철도가 갑니다.
철도가 가죠. 철도는 몇 메다? 6.5m.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육교가 있습니다. 이 육교를 우리는 횡단보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횡단보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횡단보도.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횡단보도가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몇 메다? 예, 3.5m. 그리고 요게 케이블의 경우에 3m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요거 두 개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6m, 그리고 레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6.5m. 어떤 전압이 되든 간에. 됐죠? 예, 그러면 얘는 도로횡단이니까 몇 메다? 6m. 답은 예, 3번이 됩니다. 요렇게 쉽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요 문제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도로횡단, 레일횡단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칠 테니까 요 별표대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 문제. 요건 더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예.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다가, 무슨 누전 차단기 생략 이런 단어 없죠? 예, 대지전압 나왔습니다. 자, 우리 대지전압 몇 볼트? 300볼트. 예, 그리고 사용전압 몇 볼트? 400볼트. 자, 우리 옥내는 항상 보다 대지전압 300볼트, 사용전압 400볼트.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요 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옥내에서 사용되는 허용 전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100%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100%. 하나에서 3개까지 나와요. 4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용전압은 몇 볼트? 400볼트. 대지전압 300볼트. 근데 대지전압인데 문제에서 누전 차단기를 생략해도 되는 대지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50볼트. 절반.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누전 차단기 생략이라는 단어가 하면 무조건 150볼트 대지전압은. 그 다음에 전기 울타리 몇 볼트? 250볼트. 이것도 은근히 출제되고요. 절연 변압기 몇 볼트? 60볼트. 우리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규정이 몇 볼트? 60볼트 초과할 때, 맞죠? 60볼트가 넘어서일 경우에는 무조건 그 전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된다. 그게 몇 볼트? 60볼트. 단 수중용 조명을 우리가 시설하는 경우에는 몇 볼트? 30볼트에서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랑 요게 같이 묶이고 요거랑 요게 같이 묶이는 거예요. 차단 장치를 시설하는데 수중 조명용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차단 장치는 30볼트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요거 다 외워주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1개에서 몇 개 나온다? 3개까지 나와요. 최소 1개. 그러니까 이런 게 100%짜리니까 이런 것만 잘 잡아놓으세요. 뭐 앞에 뭐 진짜 어쩌다 나오는 문제들 이런 거는 제가 별표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기사는요. 관연도 5개년치만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풀 수 있을 정도만 되면요. 저는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70개는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 우리가 이제 주요 문제 100문항이라든가 주요 문제 300문항,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반에 대한 문제죠. 그런 것까지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한 75개 이상은 나오고요. 조금 더 써서 내가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제대로 공부하겠다. 왜 그렇게 되는지, 흔히 말하는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분들은 80개에서 85개 정도 나와요. 그럼 제가 맡았던 수강생 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몇 개냐? 바로 97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 100개 중에 3개 틀린 거죠. 그런 친구들은 회로이론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해요. 수학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수학을 못하면 꼭 못 붙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외우고만 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60개만 넘으면 되는데 60개만 넘게끔 그 기준을 잡으시면 안 돼요. 한 65개에서 70개는 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98번. 예, 사용전압이 22.9kV의 도로횡단 동그라미. 또 도로횡단 나왔죠. 그러면 제가 도로횡단은 무조건 전압이 몇 볼트가 됐든 도로횡단은 무조건 몇 메다? 6m. 그러면 답은 몇 번? 4번. 봐봐요. 벌써 이 두 문제가 그냥 맞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싸 하면서 예, 찾아주시면 되죠. 아싸, 6도 나왔어.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는 거죠. 아싸,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자, 99번. 자, 관광
광공 숙박업, 그리고 숙박업, 객실 입구. 자, 여기 나왔습니다. 객실 입구 등. 자, 호텔 또는 모텔, 숙박업소. 예, 조명입니다. 예, 그러면 뭐를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호텔 같은 데가 있고요. 호텔, 숙박업소. 또 뭐가 있다? 예, 아파트, 주택, 현관, 주택. 자, 여기는 뭐다? 입구등이라고 하고, 얘는 현관등이어야 돼. 현관등. 자, 여기다는 뭐를 달아요? 타임 스위치. 흔히 자동으로 꺼지는 스위치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자동으로 또 켜지잖아요. 그게 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몇 분 이내? 1분 이내 소등해야 되고, 얘는 몇 분 이내? 예, 얘는 3분 이내. 법적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켜져 있으면 예,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될 뿐더러 우리 등의 수명도 좀 더 적어지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밤에 이제 밝은 것 때문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실제 집에다가 내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인적 감지 타임 스위치를 달아놓으면 무슨 1분 3분 이런 거 아니에요. 한 20초 그 정도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죠? 예,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법적 기준은 뭐다? 요 내에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상이 아닙니다. 이 내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광 숙박업이니까 당연히 1분 이내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놨죠?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이런 거는 별표를 안 치잖아요. 잘 안 나와요. 예,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매 회마다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매 회마다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얘는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요 관련도를 풀어드리면서 요거 말고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관련도는 다른 그 과정하고 다르게 잘 나오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주저리 다 적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너무 타임수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것만 조금 연동되는 것만 좀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요거 말고도 예, 시험 문제로 제가 별별 친 거 말고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격거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병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잘 나오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아시려고 그러면 요 전 회차에 있는 예, 관련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잡아드려요. 요거 중요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 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딱 보시면 시험장 가면 웃고 오죠. 아우 진짜 이거 나왔네. 답. 이거 나왔네. 이거 답. 이렇게 예, 해서 찍고 오시면 그냥 개수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100번.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하는 25kV 전차선로. 이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전차선로에 자, 뭐 제1차 접근 상태. 그러면 제1차 접근 상태는 3m 이상을 말하는 거죠. 3m 초과하는 경우 경관의 최대 한도는 몇 메타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공 전선로가 있는데 이 가공 전선로에 예, 뭐 이러한 전차선과 같은 1차 접근 상태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가공 전선로 내지는 전차선과 같은 놈들이 예, 뭐가 됐을 때 예, 1차 접근 상태가 됐을 때 그 가공선로 또는 전차선의 경관의 크기, 즉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요 간계 있죠? 요 간계의 거리가 얼마로 최대한 잡혀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60m를 기준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접근 상태에 따른 경관의 시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메다, 60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관은 뭐 100m, 250m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뭐 또는 150m, 250m 이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처럼 1차 접근, 즉 가까운 거리에 어떤 도로라든가 어떤 시설물들이 질비해 있을 때는 그 경관의 길이를 좀 더 짧게 잡아서 전선의 처짐을 적게 해줘야 된다라는 시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몇 메다다? 60m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한 5년 동안 저희가 관연도를 보시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의 내용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0개년치는 봅니다. 최소한. 그 10개년치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무엇이고 매번 출제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겠죠. 그건 수강생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보를 수강생분들한테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공을 할 때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암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너스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효율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를 외워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다 외우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표를 한 번 적으면 안 되고 5번, 6번을 적되 본인이 암기할 수 있는 암기 공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만들어서 적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표가 나중에 설비표를 딱 보면 몇 개 안 돼요. 요것만 보고 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한 18개 정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도 지금 잡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혀 있으면 뭐 잘 나오는 것들을 내가 다 잡아놨으면 15개는 확보가 된 거예요. 15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쩌다 나오는 것까지 맞춰주면 그게 1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20개 다 맞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예. 20개 다 맞으면 좋은데 설비에서 20개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저는 다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 볼 때. 그거는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대개 이제 18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이 정도만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다른 과목들, 특히나 회로 이런 과목들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서도 좀 편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계시면 과락 나오거나 개수가 훅 떨어져요. 그래서 설비가 점수가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공부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봐야 될 거를 제대로 못 보신 거예요. 왜? 개수를 올려놓으셔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강의 들을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20문항 정도를 설비든 뭐 기기든 전자기학이든 뭐 전력공학이든 쭉 한번 이렇게 제대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풀어보세요. 관연도 책에 있는 거하고 실제 이렇게 관연도 수업을 듣는 거하고는요 좀 천지 차이입니다. 대중에는 이제 뭐 관연도 책을 쓰신 분들이 강의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늘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냐 아니면 이번에 이제 책 써놓고서 그냥 나가기 뭐하니까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줬던 분들이냐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해도 이분이 맥을 좀 잘 잡는 분이냐 아니면 진짜 옛날 그 고리타분 형태로 그냥 뭐 읽고만 끝나는 분들이냐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잘 잡아내죠. 왜? 관연도 분석하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좀 표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요. 저희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